그 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 가슴속에서 날카롭게 번뜩이는 증오였다. 부모님은 그날 언니를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 부르며 축하의 잔을 들었고 나는 그 잔 속에 독을 타고 싶을 만큼 절박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난 아이일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잠그는 열쇠였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언니, 지은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서울대 의대 졸업, 삼성전자 임원으로의 빠른 승진, 그리고 이제는 재벌 3세와의 결혼. 부모님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수연은? 나는 그저 실수였다. 수연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그 중얼거림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것은 술 취한 밤, 가족 모임 후에 흘러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초등학교 때 나는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부모님은 언니의 피아노 독주회에만 관심을 쏟았다. 지은이처럼 열심히 하면 너도 잘할 텐데 어머니의 말은 항상 그랬다. 비교, 그리고 무시. 고등학교 시절 나는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반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고통을 혼자 삼켰다. 언니는 그때 이미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 중이었고 부모님은 수연이는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만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연세대 경영학과, 평범하지만 나름의 자부심.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졸업 후 나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적어도 내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돌아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수연아, 오랜만이야. 이제 내가 날 도와줄 차례야.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언니의 성공을 자랑하며 웃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식사가 끝난 후 언니는 나를 방으로 불렀다. 수연아, 나한테 부탁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나 대신 좀 서류를 조작해줄래? 삼성이야, 큰일 날 텐데. 나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니는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재벌과의 결혼을 앞두고 그녀의 경력에 오점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너는 아직 신입이잖아. 잡힐 일 없어. 나 대신 해줘. 언니 동생 간의 이 정도는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경찰이 왔다. 삼성의 내부 감사에서 누군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수연 씨, 이 서류는 당신이 작성한 거죠?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 나는 아니라고 외쳤지만 내 컴퓨터 로그, 내 이메일, 모든 것이 나를 배신했다. 언니였다. 그녀가 내 계정을 해킹해 모든 흔적을 내 이름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나는 감옥에 갔다. 2년이 그 2년 동안 부모님은 나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가족 망신이야. 어머니의 편지 한 통. 언니는? 그녀는 결혼을 했고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출소 후 나는 변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재벌 남편은 그녀의 야망을 이용한 도구일 뿐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언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업을 위해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세금 탈루,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을 죽인 사건. 하지만 그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90년대 말 급성장 중이었다. 하지만 세금 문제로 위기에 처했다. 언니는 10대였지만 이미 천재였다. 그녀는 증거를 조작해 가정부 아줌마를 범인으로 몰아넣었다. 아줌마는 자살했다. 그리고 그 후 언니는 수연이가 우연히 서류를 받고 실수로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나는 5살이었다. 기억조차 없지만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수연이가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그날부터 나는 유문제아가 되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나는 언니의 회사에 잠입했다. 가짜 이력서로 그녀의 비서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새 비서. 이름이 뭐야? 민지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나는 그녀의 일정을 훔쳤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 직전이었다. 재벌 집안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야망이 커져서 더 큰 것을 원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 계획을 부모님께 알렸다. 익명으로.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두 번째, 나는 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 가정부 아줌마의 가족을 찾았다. 그녀의 딸, 이 제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당신 어머니를 죽인 건 지은이 언니예요. 그녀의 눈에 불이 켜졌다. 증거가 있어? 있어요. 함께 복수합시다. 세 번째, 나는 어머니를 노렸다. 어머니는 언니의 편이었지만 나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병원을 이용했다. 어머니는 암 초기였다.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꿨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고통을 주는 약. 그녀가 병원에 누워 신음할 때 나는 병실에 찾아갔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수연아. 미안해. 지은이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 그 말에 내 증오가 폭발했다. 구했다. 그 아줌마를 죽여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제 가족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이상함을 느꼈다. 비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누가 날 감시하나?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만이 그녀의 약점이었다. 한 달 후, 재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언니의 불륜 증거가 공개되었다. 나는 그것을 유포한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연인, 회사 후배. 나는 그를 꼬셨다. 언니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함께 복수합시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부모님의 회사도 무너졌다. 과거 세금 탈루 사건이 재조사되었다. 아버지는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모든 것을 토해냈다. 수연아, 내가 한 일이야? 왜? 나는 대답했다. 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때문이죠. 이제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언니의 생일 파티. 강남의 럭셔리 호텔. 나는 초대받은 손님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제 동생, 수연. 관객이 박수쳤을 때 나는 마이크를 빼앗았다. 아니요. 저는 피해자예요. 언니가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화면에 과거 영상이 틀어졌다. 가정부 아줌마의 자살 현장, 조작된 서류, 감옥에서의 나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 너 어떻게, 그녀는 달려들었지만 경찰이 도착했다. 과거 살인 공모 혐의로. 하지만 여기서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나는 그녀를 더 깊이 파괴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아이, 이제 5살.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언니, 내 딸은 이제 내 거야. 내가 내 어린 시절을 훔쳤듯이. 파티장의 혼란이 가라앉은 후 나는 호텔 로비에서 서 있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서울의 밤, 언니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수연아, 제발. 동생으로서 날 봐줘.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쳤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가볍게, 하지만 충분히 아프게. 동생. 너는 나를 동생으로 본 적이 없어.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 집은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 어머니는 사회명사, 언니와 나는 쌍둥이였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운명은 달랐다.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컸고 나는 조용했다. 지은이는 강해, 수연이는 약해. 부모님의 첫 평가였다. 그 후 모든 것이 언니 중심으로 흘렀다. 10살 때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였다. 경쟁사와의 입찰에서 졌고 세금 문제가 터졌다. 언니는 이미 천재 소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장부를 훔쳐봤다. 아빠, 이거 조작하면 돼요. 아버지는 웃었다. 우리 지은이 대단해. 하지만 조작이 실패하자 가정부 아줌마가 의심받았다. 언니는 증언했다. 아줌마가 불을 질렀어요. 수연이가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는 감옥에 갔고 곧 자살했다. 그 사건 후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지.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를 잃었다. 언니는,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갔다. 수연아, 너는 집에 있어? 엄마 아빠 도와. 대학 시절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남자친구, 민호. 그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언니가 돌아오자 모든 것이 변했다. 민호 오빠, 나랑 사귀어요. 언니의 한마디. 민호는 떠났다. 수연아, 미안. 지은이는 더 나아 나는 무너졌다. 그 후 나는 알코올에 의존했다. 부모님은 또 문제야 라고만 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동료 수감자들의 시선, 매일의 고문 같은 노동. 나는 책을 읽으며 버텼다. 한국 드라마처럼 복수의 이야기를. 출소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 낮은 월급의 직장. 하지만 증오가 나를 먹어치웠다. 비서가 된 후 나는 언니의 삶을 관찰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했다. 아침 조깅, 오후 미팅, 밤엔 남편과의 디너. 하지만 균열이 있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비서, 커피 더 타와 그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꿨다. 수면제를 더 넣어. 그녀는 점점 무너졌다. 가정부의 딸, 혜진 언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갔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혜진 언니는 울었다. 그 집안.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모든 파일을 건넸다.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다. 과거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어머니의 병은 내 복수의 일부였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나를 불렀다. 수연아, 내가. 왜? 나는 웃었다. 엄마가 가르친 대로요? 약자를 밟아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언니의 범죄, 부모님의 공모. 녹음된 대화는 내 무기였다. 아버지의 체포는 쉬었다. 익명제보로 세무서가 움직였다. 그는 조사실에서 무너졌다. 지은이를 보호한 거야. 이 그의 말에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보호. 나를 희생시킨 거죠? 언니의 분류는 재미있었다. 후배, 태민. 그는 언니의 야망에 이용당했다. 나는 그를 바에 불렀다. 언니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증거를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언론에 유포되자 언니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생일 파티의 그 순간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내 연설 후 관객들은 웅성거렸다. 진짜야. 그 집안이 언니는 무대에서 떨어지려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감옥에서 나처럼 살아봐.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딸, 지민이 5살의 천사 같은 아이,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치려 했다. 나는 미리 움직였다. 유치원 선생으로 위장해 아이를 데려왔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여기 있어? 이제 나는 언니의 집에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후 나를 찾았다. 당신이 한 일이야? 왜?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나는 속삭였다. 당신도 이용당했잖아요. 함께 합시다. 그는 동의했다. 재벌의 힘으로 언니의 재판을 가속화했다. 가족은 분열되었다.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싹텄다. 이 복수가 정말 정당한가? 언니도 피해자일 수 있나?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그녀도 왜곡된 괴물이 된 건 아닐까?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12월,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언니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그녀는 법정에서 여전히 우아했다. 저는 무죄예요. 제 동생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녀의 변호사는 가족의 비밀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혜진 언니의 증언이 모든 것을 바꿨다. 피고 지은 씨가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잔인했어요. 나를 대신해 죄를 짓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동정. 아니, 의심. 피해자가 왜 이제야 복수하나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복수는 항상 논쟁을 부른다. 나는 악마인가, 피해자인가? 재판 후, 나는 지민이를 데리고 언니의 집으로 갔다. 아이는 나를 이모라고 불렀다. 이모, 엄마 언제 와? 나는 미소 지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무죄였다. 언니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나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고 싶었다. 아니, 그게 내 복수의 일부인가? 남편, 재벌 3세 준호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수연 씨, 당신 덕에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너무 미워하나요? 나는 웃었다. 미워. 그건 사랑이에요. 배신당한 사랑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위험해요. 지은이 집안이 당신을 노릴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다. 곧 괴한들이 나를 쫓았다. 강남 골목에서 검은 차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언니의 잔당들이었다. 그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들은 나를 가족 파괴자라고 불렀다. 그 사건 후 나는 준호의 보호를 받았다. 그의 저택, 한강뷰의 펜트하우스. 여기 있어요. 안전할 거예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우리는 밤을 보냈다. 수연 씨,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나도 지은이에게 이용당했으니까 그의 고백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 중의 사랑. 이건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처럼 비극적이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를 불렀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다. 수연아, 그만해. 지은이를 용서해. 나는 소리쳤다. 용서. 당신들이 날 용서한 적 있나요? 그녀는 울었다. 우리는 지은이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 너는 강했으니까. 그 말에 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타올랐다. 혜진 언니와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재판에서 이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복수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당신 어머니의 복수도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끝이 없어요. 지민이 아이가 피해를 봐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지민이 아이의 눈빛이 언니를 닮아갔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 내 과거를 봤다. 버림받은 아이. 나는 아이에게 지모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일까? 언니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수연아, 나도 고통받았어. 부모님의 기대가 나를 망쳤어. 용서해줘. 나는 찢었다. 하지만 조각들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도 피해자. 아니, 그녀는 선택했다. 나와 달리.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함께 새 삶을 시작해요. 나는 흔들렸다. 복수를 포기할까? 하지만 재판날, 언니의 반격이 왔다. 그녀는 법정에서 나를 고발했다. 수연이가 내 아이를 납치했어요. 충격. 나는 범죄자였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이번엔 확실히 악마로. 피해자가 범인이 돼서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가 나 자신을 삼키는 건가? 재판 2차 심리.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언니의 납치 고발로 나는 피고석에 앉았다. 수연 씨, 아이를 왜 데려갔나요? 판사의 목소리. 나는 대답했다. 보호하기 위해요. 언니가 아이를 무기로 쓸까 봐위 하지만 증거는 불리했다. 유치원 CCTV, 아이가 나와 사라지는 장면. 준호가 증인으로 나섰다. 수연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아이를 버릴 뻔했어요. 그의 증언에 법정은 웅성거렸다. 언니는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도 날 배신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약함을 봤다. 완벽한 언니가 무너지는 모습. 혜진 언니도 증언했다. 지은 씨의 과거 범죄가 핵심이에요. 수연 씨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검사 측은 반박했다. 복수는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배심원들은 갈렸다. 일부는 나를 동정, 일부는 비난. 가족 간 복수, 누가 올라? 재판 중간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약해 보였다. 둘 다 내 딸이야. 제발. 화해해. 그녀의 눈물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화해. 당신들이 날 버린 후에?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이를 용서하고
너도 용서받아. 그의 후회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지민이는 준호의 집에 있었다. 아이는 전마을 찾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모가 엄마가 되게.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복수의 끝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건가? 언니의 변호사가 반격했다. 내 감옥 기록을 파헤쳤다. 수연 씨는 출소 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정신 이상 가능성. 나는 반박했다. 그건 당신들의 탓이야. 법정은 뜨거워졌다. 기자들은 자매 복수 전쟁지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밖에서는 시위가 일어났다. 페미니스트 그룹은 나를 지지했다. 여성의 복수, 지지해. 보수 그룹은 가족 파괴자라고 불렀다. SNS는 난리였다. 수연 복수 지은 무죄 해시태그가 트렌딩. 준호는 나를 지켰다. 무서워. 조금. 우리는 키스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복수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재판 끝나면 해외로 가요. 재판이 끝날 무렵 트위스트가 왔다. DNA 검사 결과 지민이의 아버지가 준호가 아니었다. 언니의 불륜 상대, 태민.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언니는 무너졌다. 그건 실수였어. 그녀의 고백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언니? 언니, 이제 끝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비어 있었다.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 판결, 언니 유죄, 10년. 나, 무죄. 하지만 납치 혐의로 집행유예.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출소한 언니를 만난 건 1년 후. 그녀는 변했다. 머리가 짧아지고 눈빛이 흐렸다. 교도소 방문실. 수연아. 지민이는 그녀의 첫말 나는 대답했다. 잘 있어? 준호 오빠와 함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우리의 대화는 길었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놨다. 부모님의 기대가 나를 압박했어. 너를 희생시킨 건 나도 후회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두려웠어. 실패하면 너처럼 버림받을까 봐. 그녀의 눈물에 내 분노가 녹아내렸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다. S. 부모님은 화해를 청했다. 아버지는 출소 후 작은 집에서 살았다. 수연아, 용서해줄래? 어머니는 암이 재발했다. 나는 병실에서 그들을 봤다. 용서. 쉽지 않아. 하지만 나는 머물렀다. 가족은 복잡했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지민이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준호와 나는 결혼했다. 한강의 작은 결혼식. 하지만 행복은 불완전했다.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진 언니는 용서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살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IT 회사에서 승진, 책을 썼다. 익힌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언니의 편지. 수연아, 임신 중에 태민과 한 아이가. 사실 내 딸이야. 그때 너를 빼앗은 민호와의 사이 충격. 내 과거 연인이 언니와? 아니, 거짓말. DNA 검사, 진짜였다. 내 인생은 다시 뒤집혔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 아니, 영원한 논쟁. 나는 선택했다. 용서.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없었다. 가족은 회색이었다. 옳고 그름 사이. 5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나는 작가로 성공했다.
준호와 지민이와 함께 평범한 삶. 하지만 밤마다 꿈에 언니가 나온다. 수연아, 우리는 같아. 언니는 출소했다. 7년 만에.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안해, 우리의 재회는 조용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은 없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아버지 심장마비, 어머니 암, 장례식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연아, 언니의 말. 지민이는 자랐다. 엄마, 이모랑 아빠 사랑에, 아이의 미소에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의 여파. 내 책은 논쟁을 불렀다. 진짜 이야기야? 피해자 vs 가해자 누가? 나는 답했다. 둘 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끝. 하지만 삶은 계속.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아.